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UTV 뉴스라인 명수민, 유지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위치한 청주는 연일 확진자 수 최고치를 경신하며 감염이 확산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에서도 확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등 결코 코로나19의 청정지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강 이후 한 달, 우리 대학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보도에 조윤영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은 3월 2일 개강 이후 개강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전체 수업 일수 2분의 1선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복수의 실험, 실습 강의가 대면으로 개설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사도교육원과 학교 인근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우리 대학 직원, 동월 28일에는 우리 대학 교수의 확진까지 3월에만 총 2건의 학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신속한 대처로 23일 확진자의 경우 추가 확진자가 없었지만 28일 확진자의 경우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4일에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SK호스크 아레나를 홈 경기장으로 하는 남자 핸드볼 구단 SK호크스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구단의 안이한 대처로 연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며 3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유행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청주에서는 핸드볼 구단 외에도 보습 학원 등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산세가 우리 대학 내 집단 감염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확진자 발생 시 발송하는 단체 감염병 알림 문자, 사도교육원 미입사생의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 거주 중이더라도 알림 문자를 수신하지 못합니다. 학교 측의 이러한 조처로 인해 미입사생을 비롯한 학교 인근 거주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학교 측의 공식적인 문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기보다는 에브리타임이나 청랑광장 등에서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또 작년보다 더 정보 전달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갈수록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 안팎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가운데 청주시에서는 100명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고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공적, 사적 모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교육원 내 호실별 자가점검표 및 출입기록 대장의 작성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기숙사 입사생들은 이러한 상황이 불안하다며 입을 모읍니다. 아무래도 기숙사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화장실을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또 샤워실도 많이들 쓰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쓴다고 해도 샤워실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고 또 복도나 계단 등을 이동할 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실제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5인 이상 집합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여가지고 상당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500명대를 오가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및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관, 창의열람실 등 학내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작년과 달리 운영을 재개했으나 학내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는 의문부호입니다. 개강 이후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성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KNUTV 뉴스라인 조윤영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우리 대학의 모습으로 절대평가제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도의 장단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서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변화했고 우리 대학에서도 많은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업의 방식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 시험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절대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절대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개인의 성적을 평가하며 상대평가는 타인의 성적과 비교하여 개인의 성적을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점수에 의한 성취 정도가 기준이며 상대평가는 전체에 대한 순위가 기준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S대, Y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절대평가 제도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또한 절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학점을 주면 학생 간 변별력이 낮아져 학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전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도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점 기준의 설정이 매우 까다롭고 평가자의 주관이 과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학점이 좀 낮았던 학생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강의자 입장에서는 평가의 자율성이 조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편차를 둬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나는 지필고사를 많이 했다면 절대평가로 되면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교수자가 재량껏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점은 아까 장점에 좀 반대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학점을 잘 받았던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많이 열심히 해도 다른 학생들과 편차가 조금 줄어들어서 학습 의욕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학점을 조금 잘 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학교 전체 입장에서는 학점 인플레가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선정할 때 너무 이렇게 고학점 받는 학생이 많아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편차를 두기 쉽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어떤 장점을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을 약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은 그거를 주전공으로 하거나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약간 이제 더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들한테 더 성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나을 수도 있는데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 학생, 전공 학생이 특정 교양을 들으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새롭게 알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교양 과목은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절대평가가 유지되더라도 교수자가 학기 초에 이 과목은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름대로 상대평가를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기존에 이제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등급으로 이제 학점을 매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의욕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자가 맡은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 쪽으로 가고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 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성취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학기 초에 이제 강의 계획서 소개할 때 학생들한테 미리 소개를 한다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치러질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절대평가라는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간 과도한 학점 경쟁을 줄이고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강의와 강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맞으며 학문적 호기심을 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학교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잘 없고 웬만하면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혼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대면으로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대학을 왔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익숙치 않아서 공부가 힘든데, 그러한 부분을 절대평가로 학점을 매김으로써 약간 좀 그래도 학생들이 덜 부담을 느끼게끔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절대평가 기준 자체가 강의마다 다르고 교수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또 수업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는 전공 점수를 따기 쉽고 어떤 과는 그 상대 평가 때랑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좀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우리 대학의 평가 방식에 대해 재고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KNUE-TV 뉴스라인 서동근입니다. 에브리타임, 청남광장. 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학내 익명 커뮤니티들입니다.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보도에 이혜은, 김인경 기자입니다. 대학 새내기들은 기나긴 학창시절을 마치고 찾아올 즐거운 대학 생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들에게는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학내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학우들이 질문글을 올리면 다른 학우들이 읽고 답해줍니다. 직접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 간편할 뿐만 아니라 학우들 사이에서의 유용한 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내 익명 커뮤니티는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익명 커뮤니티도 작은 사회의 축소판이기에 현실에서처럼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갈등은 어떤 의미로는 현실에서의 갈등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우들은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른 학우들에게 조언의 수준을 넘은 폭언을 하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특정 사건의 진실을 찾기보다 자극적인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일반화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최근 특정 학과와 관련된 갈등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학내 차별적 인식 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NUE-TV가 지난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52명의 교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사용하면서 특정 학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서 경험이 있다 응답이 78.8%, 본 적 없다는 응답이 23.1%를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학내 익명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는 질문엔 다소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학내 익명 커뮤니티가 학과별 평판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다소 많이 기여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정 학과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비난 게시물이 게재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88.5%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반응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적절하다는 답변이 37%, 부적절했다는 답변이 63%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차별 및 갈등 조장 발언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익명 커뮤니티의 문제를 대다수의 학우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탈억제 효과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탈억제 효과란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행동이 특정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생겨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다수의 학우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네, 익명 커뮤니티를 자주 하진 않지만 크게 화제가 될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떠도는 만큼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갈등 조장 현상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당 게시글의 댓글만 보아도 특정 학과에 소속된 한 인물 등이
행동을 그 특정 학과 전체에 대한 시선들로 일반화시켜서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제 주변에서도 어떤 소란 같은 게 발생을 하면 특정 학과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적인 시선이 생겨나는 일이 꽤 빈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면 그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비난과 시선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고 그런 걸 또 굳이 관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교사가 될 사람들이니만큼 공동체적인 마음가짐을 갖춰야 할 교원대에서 이런 일이 함께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대학 학내 구성원들에게 있어 익명이란 베일 뒤에서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KNUA-TV 뉴스라인 이혜은입니다. KNUA-TV의 카메라는 정의를 향하고 저희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의를 전합니다. 항상 청남인의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가겠습니다. KNUA-TV 뉴스라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